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령층도 저희 엄마랑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는 고3이에요. 뭔 고3이 여기에 글을 써 싶으시죠? 일단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이제는 정말 제가 잘못한 건지 이게 정상적인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희 엄마와 저의 관계를 대략 제 인생에서 큰 사건 몇 개로 설명하자면 첫 번째, 저는 강남 8학군에 거주하는 한 여고생입니다. 저희 엄마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인데 애초부터 목적이 내 자식을 좋은 교육 받게 하고 잘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서 저를 낳고 저는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지냈었습니다. 주말마다 엄마 아빠 집에 갔는데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너무 어색하고 싫었습니다. 공부도 너무 지독하게 시키고 쉬는 시간에 뭘 해도 편하지가 않고 금요일은 제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요. 3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엄마의 손아귀 안에서 컸었습니다. 하지만 4학년 때부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엄마랑 공부 안 할 거라고 해서 엄마도 한번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인생에 엄청난 프리덤이 느껴지고 저는 물론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랑 공부를 같이 하는 건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싫었고 한번 맛본 자유를 포기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의 매타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가 생각한 것 마냥 예쁘게 안 태어난 제가 엄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까지 안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듯 합니다. 저는 매일 손찌검과 온갖 욕설들, 빗자루, 리모컨, 옷걸이 진짜 다양하게 경험하며 자랐고 온몸은 상처투성이,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 부모님이 학교에 신고를 해서 담임이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는 내가 내 자식 교육하는데 참견 마쇼 라면서 저는 그날 더더욱 맞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흐르고 졸업할 것 같지 않은 저의 초등학교 졸업식이 찾아왔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졸업할 때 국제중이 생겨났는데 저도 가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랑 워낙에 매로만 소통을 하던지라 저는 시도도 안 하고 그냥 졸업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이게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참고로 제 성적은 5학년 때 어느 정도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기억 못합니다. 저번에 집 청소할 때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상 받은 거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구석이 싫어 집 밖에 나가면 굉장히 오버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근데 엄마는 이런 제 성격을 싫어했고 공부도 못하는 게 반장 선거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반장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졸업식 날에 각 반 반장들이랑 몇 명이 상을 받았는데 저는 졸업식 날 상 하나 받지 못했다고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사진 찍고 친구들이랑 인사하는데 저는 엄마한테 눈치 보면서 혼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졸업식에 상을 못 받고 졸업할 수 있냐고 하기에 저도 속상하고 화나서 왜 나는 축하 안 해줘? 라고 한마디 했다가 지금까지 그걸로 뻔뻔한 년이라고 까이고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엄마는 제 외모에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키가 안 커서 짜증, 턱이 길어서 싫음 등등 실제로 160 이하는 옷 입을 가치가 없다며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옷을 한 번도 안 사줬습니다. 정말 한 벌도요. 제 밑으로는 조금 예쁘장한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엄마가 얘 잘생겼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저를 보더니 급히 당황하면서 그 얘긴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라고 했습니다. 동생도 엄마를 완전 싫어해서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술술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이런 소리 했다고 누나는 솔직히 어렸을 적에 밖에 데리고 나가면 못생겨서 어른들이 잘 봐주지도 않아서 데리고 다니기 싫었는데 자기는 주변 어른들이 데리고만 나가면 예쁘다고 해줘서 데리고 다닐만 난다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제 외모를 싫어하고 있을 줄이야. 네 번째, 엄마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관심이 있는데 자기가 키우고 싶었던 대로 클 거 아니면 관심도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음악이 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렇게 반대하면서 음악학원 한 번을 안 보내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1일 강좌 같은 데 듣고 오디션도 빌붙어서 빌빌거리면서 보러 다니고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예쁜 외모는 아닌지라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신 차려서 공부하려고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또 이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 들어갔다고 엄청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진짜 꼴통 새끼라고 생각날 때마다 뭐라고 그러는데 돌아버리겠습니다. 5번째, 엄마는 일반화가 엄청 심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적에 거의 반삭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기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겁니다. 핀을 몇 개씩 안 꽂고 한 번에 머리가 묶이는 시원함이란, 그리고 솔직히 머리 짧게 하고 다니는 내내 길거리에서 못생겼다고 욕도 먹고 오디션장 가면 대놓고 욕하기도 하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을 겁니다. 트라우마로 남은 제 학창시절입니다. 어쨌든 공부하는 학생은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한다고, 아니면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이라며 저에게 다시 머리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자르면 조금만 덥수룩하면 매번 미용실을 가야 되고 한 번에 묶여서 오히려 좀 긴 게 더 편리하다라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씨알메리도 안 먹힙니다. 머리를 안 자르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으로 생각합니다. 6번째, 폭언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저번에 조금 짧은 반바지를 입고 독서실에 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원래 좀 말랐었는데 고3이라 살도 찌고 뭐 그건 순전한 저의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반바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옷도 안 사주니까 반바지 입고 나가려는데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반바지 갈아입으라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딸 자식 가진 부모 마음에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제가 말하려는 문제점입니다. 녹음한 대사 그대로 적겠습니다. 절에서 정신 나간 년들이 문제라니까. 저게 어디 독서실 가는 년 차림새냐고. 저거 뻔해 미친년. 친구랑 분명 어디 놀러 가려고 하는 걸 거야. 안 그럼 저런 복장이 말이 돼? 그리고 독서실에 들어가 있다고 지 다리살 허 벌판으로 들이밀고 엉덩이 들이밀면서 사내놈들한테 들락날락 하겠지. 미친년. 내가 그 남자놈 합구모였으면 저런 년이 제일 싫었을 것 같아. 내 아들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는데 어디서 감히 악귀 같은 년이 감히 내 아들 심기를 거스르냐고. 미친년 같으니. 네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등신년아. 동생을 쓱 보고는 동생 보고, 야 너는 절대 저런 년 데리고 오지마. 저런 년들은 뻔해. 평소에 행실 보고 판단하고 너 여자 데리고 올 때 성적이랑 등본 떼와. 학생 때 젓가라지 하는 년들 뻔하다니까. 방에서 저는 고스란히 듣고 있었고 저도 성깔이 있는지라 진짜 거의 처음으로 바락바락 대들면서 싸웠습니다. 엄청 맞고 다시 독서실로 갔지만 말이죠. 그냥 평소에 매일 듣는 말도 주제만 특별히 새롭지 않고 옛날에 잘못했던 거 말할 뿐이지 다르지 않습니다. 7번째, 중학교 때 왕따 당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학원에서 반으로 옮길 때 어떤 애한테 잘못 찍혀서 왕따가 됐는데 진짜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내서 새로운 반 애들한테 저를 알리기 전에 다 퍼뜨리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딸년이 이런 년이라는 식으로요. 엄마는 털끝만한 의심도 없이 오히려 자기 번호를 확인하면서 제가 해코지하면 자기가 혼내줄 테니까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엄청 손찌검 당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좋지 않았기에 집, 학교, 학원 3박자 모두 개통 같은 기분으로 진짜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극단적인 생각을 생각하면서 다녔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믿고 수업 시간에도 나대면서 저를 까대는 그년의 행보를 못 보겠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반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요.
엄마는 그녀는 당해하는 년이라면서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비꼬면서 학원 선생까지 뒤에서 조종하려 드는 음흉하고 고약스러운 년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사 세용지마, 그년의 거짓말은 다 탄로 났고 오히려 저는 그 반의 중심이 되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그렇게 일이 일단락됐다고 나 그런 애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너는 다른 애들한테 밟히고 살 인생이고 그래야 정신 차리는 년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처럼 선생 조종질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 정도예요. 더 말해봤자 회의감만 들고 이 정도면 상황 설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만 적을게요. 제가 엄마한테 있어서 좋은 딸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예쁘기라나 공부를 잘하기라나. 근데 제가 진짜 이상한 건 다른 애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예쁘던 안 예쁘던 성격이 좋건 나쁘건 자기 집에 들어가면 항상 자기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고 편해 보이는데 저에게 있어서 집이란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자라지 않아서 그런지 엄마에게 정도 안 가고 그냥 싫고 영어 과외를 하나 시작했는데 네 쓰레기 같은 인생에 내가 돈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솔직히 자식이란 자랑하려고 낳는 거고 너는 그러므로 가치 없는 새끼라고. 부모가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뭔 줄 아냐고. 열 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라고. 넌 내 인생 최대의 오점이고 아주 갈아 마시고 싶은 년이니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내 피 같은 돈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제 돈으로 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돈 저금한 걸로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심기가 뒤틀려서는 그 돈을 못 주겠대요. 제가 번 돈이 아니니까 그건 제 돈도 아니고 엄마 인맥으로 얻은 돈이니까 엄연히 말하자면 자기 돈이래요. 이제 와서 엄마의 따뜻한 사랑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엄청 논리적인 줄 아는데 솔직히 말이 안 통하니까 이길 자신이 없다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만 뒀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동생한테도 저 없을 때 폭언도 퍼붓고 그러는데 진짜 동생도 너무 신경이 쓰이고 아직 어린데 진짜 저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아서 보기도 괴롭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변 어른들도 정신병원에 넣으려다가 처가도 시댁도 엄마 성깔에 두 손 두 발 들었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너만 잘했으면 너희 엄마가 저렇게 안 됐다고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네요. 물론 제 탓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누가 잘못된 건지 이제는 솔직히 정말 모르겠어요. 저 같은 자식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건가요? 어렸을 때 많이 아팠던 것도 자기 연 먹이려고 일부러 아팠다고. 전혀는 뼛속 깊이 음흉하고 교활한 악귀년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겁나요. 이제는 뭐 모르는 나이도 아니고 뒤에서 뭐라고 그럴지 뻔히 보이는데 어렸을 적처럼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애들은 이제 없겠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친구들도 이제 고3이고 힘들어서 그런지 제 얘기를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듣는 입장이어도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강요는 안 하지만 밖에서 밝은 척 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키워준 부모한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성인이 되어서 가능하면 인연을 끊고 싶어요. 독립도 빨리 할 거고 결혼할 때 빼고는 거의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욕해도 저는 정말 이제 상대방 생각 안 하고 자기 판단하에 모든 걸 일반화시키고 심지어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옆에 두고 저를 마구 까대고 동생 앞에서 개망신 주고 하는 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한마디만 듣고 싶어요. 이게 정말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가요? 제가 이 모든 것의 원흉인가요? 추가. 우선 저희 두서없는 주저리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때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만 하고 싶었지만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는 어렸을 적 마냥 엄마가 무섭지 않아요. 단지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뿐입니다. 커서 보니 저렇게 어렸던 나한테 그렇게 했었으면서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만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저는 정말 제 다리는 멀리서 보면
검정 스타킹 신은 것 마냥 팔은 썩어 들어가는 시체 마냥 피멍을 달고 다녀 여름이면 항상 아이들 입방아에 오르곤 했었거든요. 정말 학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컸고 엄마는 나이가 들었고 지금은 그저 하루빨리 독립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고3이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쌓여 제가 겪었던 몇 개의 일들을 주저리 적었네요. 녹음은 하고 있는데 투지라 음원 추출은 못하고 못 믿는 친구들한테 간간히 들려놔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창 손찌검 당했을 때 사진이 하나도 없네요. 그건 진짜 혐짤인데 진짜 이건 누가 봐도 학대다 라고 할 만한 빼박 증거거든요. 그거는 좀 아쉽네요. 댓글 중에 아빠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엄마는 기본적으로 저한테만 엄마 노릇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 노릇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일 하나도 안 하고 TV 보고 누워있고 아빠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어리고 경제 능력이 없었으니까 참고 살았다지만 저희 아빠는 엄마랑 왜 이혼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일이니까 상관 안 하려고 해도 저희 엄마한테 거의 찍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아빠를 보면 화만 납니다.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실 뻔한 아빠한테 별 난리를 다 하고 다닌다는 둥 방학 때 어쩌다 몇 번 대청소하는 거 가지고 유난 떠는 엄마를 보면 정말 온 정이 떨어집니다. 엄마의 애비가 만만하니 애새끼가 날뛰는 거다 라는 지론으로 저는 5학년 때인가 이후로는 엄마 아빠가 단수와 골프채를 들고 같이 손찌검을 했습니다. 점점 아빠는 엄마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은 아빠가 저한테 손찌검 하나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침마다 과일 닦아주시고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시고 그래 주십니다. 엄마를 크게 말리지 않는 아빠를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상대니까요. 다만 왜 이혼을 안 하는가는 제 인생 최대의 미스테리입니다. 어쨌든 중학교 때는 쌍 골프채로 한쪽에서 쳐서 한쪽으로 도망가면 또 한쪽에서 당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엄마가 매일 골프채 쇠 부분으로 머리를 내려치려다가 머리가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이후로는 최소한 무기를 가지고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도 머리를 쳐서 지금도 제 머리를 만져보면 울퉁불퉁합니다만 골프채 클럽의 미끄럼 방지에 맞아 온몸에 꽃이 피지 않아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동생도 언젠가 그렇게 하려던 것을 제가 정색을 하고 말렸더니 그 이후로는 그렇게 손찌검 해봤자 남는 것도 없다며 절대 매를 들지 않으십니다. 저도 참 의문입니다. 제가 한마디 했다고 안 때릴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솔직히 동생이 저처럼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고 너무 좋지만 보고 있으면 서럽긴 합니다. 동생은 저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입니다. 다른 애들에 비하면 얘도 심각한 정도죠. 엄마 아빠는 저에게 투자했던 만큼 동생에게 투자를 하지 않으십니다. 일찍 투자해봤자 저 같은 애밖에 더 되냐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제가 공부를 안 한다는 이유에서요. 그래서 동생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여러 학원 다니고 여러 경험해보며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윗선에서 누나 노릇을 똑바로 안 해 좋게 될 수 있는 애 앞날을 막은 건 아닌가 항상 미안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 초등학교 선생들은 다 어떻게 사는 건지 엄마더러 엄마 교육 방식이 평범하답니다. 자기 동료 교사들도 다 애들 손찌검하면서 산다고 너 다른 집 가면 다르게 살 줄 아냐고 어딜 가나 무수리같이 사는 건 제가 공부 못해서 초래한 거니까 말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공주 대접 해주는 줄 알랍니다. 그게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접이라고 언제나 볼 때마다 가만 안 두고 싶은 거 참는 거랍니다. 그리고 매일 혼날 때마다 어릴 때 오냐오냐 하고 공주 대접을 해서 애새끼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다는데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주 대접을 언제 받아봤는지 모르겠네요. 자기가 요리를 안 하는 것도 집안일을 안 하는 것도 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모두 제 탓이랍니다. 제가 그만큼 대접해줄 만큼의 가치가 없는 년이기 때문에 그냥 상관 안 하고 살랍니다. 외할머니도 포기한 인생이고 반백되는 사람 가치관을 제가 바꿀 수도 없고 바꾸려면 부딪혀야 되는데 전 싫습니다. 온 인생 눈치만 보고 욕만 먹으면서 저는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엄마 가치관 내에서 저는 완벽할 수 있는 자기 인생에 흠집을 낸 자식이니까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종류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낳아주신 은혜만 알고 살려고 합니다. 도저히 길러준 은혜는 전 잘 모르겠어요. 돈만 주고 길러준다고 다 부모는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밥 먹는 거 싫어해서 밥 제대로 안 먹는다고, 밥상머리에서 혼자 밥 차려 먹고 있는 거 보기 짜증난다고, 초등학교 때 자기 학교로 출근하기 전에 밥상 발로 차고 나가던 사람입니다. 엄마는 세상 사람들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자기 비난할 사람 없다고, 낳아주고 성인 될 때까지 솔직히 너를 키울 의무는 나한테 없다고, 내 집에서 발붙이고 사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앞으로 누구한테 실수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입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도 죄책감이 들고 그러는데 속은 시원하네요. 저는 앞으로 착실하게 자기 개발하면서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다가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 만나서 내 아기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게 꿈입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을 예정입니다. 제 아이한테 저희 엄마처럼 하긴 싫거든요. 솔직히 엄마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받았던 거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저한테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자랐는데 너는 나보다 못난 년이니까 더 당하고 욕 들어야 해 라고 말하는데, 이게 요즘 제가 왕따를 주모한 이유는 제가 다른 애한테 왕따를 당해서입니다. 라는 개똥 같은 소리랑 뭐가 다르나요? 저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학생도 정신 박힌 애는 안 하는 소리를 부모가 돼서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도 모르는 저를 향해서 응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반년간만이라도 꾹 참고 내년 되면 바로 고시원이라도 나갈 생각입니다. 굳이 말리지도 않을 것 같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댓글 달아주시고 긴 글 읽고 저를 격려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답글을 달아드리고 싶지만 제가 모의고사가 있어서 못하고 있네요. 모의고사 끝나서라도 꼭 돌아올게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셔서 그제 어제 독서실 갔다 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나쁜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중학교 왕따 당했을 때 이후로는 다이아멘탈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인생 모토는 인생사 사용지마예요. 덕분에 사회 나가서 멘탈 깨질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쁜 생각 안 하고 이제 정말 저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꿈도 꼭 이룰 거고요. 미워하고 남는 것은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악바리밖에 없기에 저는 외할머니에게 받은 삐뚤어진 애정과 그를 치유하지 못하고 생겨난 미성숙한 사랑이 애증이 되어 저에게 날아온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세상과 등지게 만들겠다 했지만 결국 그러지도 않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 위로를 받아서 이제 여유롭게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또다시 얘기를 드리면 화가 나겠지만 제 선에서 끝내지 않으면 제 아이, 제 손자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모두 불행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받지 못한 것이 슬프지만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되어서 제 자식에게만은, 그리고 제 동생에게만은 정상적인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저의 이야기를 정말 공감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후대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살려고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거나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살은 못 되나 봅니다. 저는 예정대로 대학을 가서 확실히 경제적으로까지 독립을 꼭 하고 저의 미래만을 위해서 살아가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기까지는 댓글에서 저를 대신해서 분노도 조언도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저희 엄마는 다시 저에게 막말과 매를 들겠지만 그때마다 이 댓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도움 좀 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월경통이 심했어요.
응급실에 실려간다거나 할 정도까진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때 월경 한번 터졌다 하면 첫날은 하루 종일 양호실에서 헤맬 정도였습니다. 수능 시험날에 월경 시작 예정일이 딱 겹쳐서 한 달 전부터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 주사도 맞을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월경통만 심한 게 아니라 아예 호르몬에 유난히 몸이 민감했던 거였어요. 대학생 때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넘게 유럽 배낭여행을 갔는데 여행 중간에 월경을 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피임약을 사서 먹었더니 피부가 다 뒤집어져서 온 얼굴에 뻘건 여드름이 뒤덮이고 월경통만큼은 아니지만 아랫배가 묵직하니 싸르르 아프고 미열도 있고 하여튼 온갖 부작용 때문에 개고생하는 바람에 그냥 약 끊고 차라리 월경하게 내버려뒀다가 역시나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여행 일정이 다 꼬였었네요. 여튼 이 정도 배경 설명이면 저를 이해하실 수 있죠. 제 얘랑도 저의 이런 경험을 다 알고 있었어요. 최근에 상견례를 무사히 잘 끝내고 예비 시어머님이 8월로 길이를 받아오셨는데 그게 제 월경 기간이랑 딱 겹칠 것 같은 겁니다. 월경 첫날에 결혼식을 하는 건 상상도 하기 싫고요. 신혼여행 갈 때도 월경하면서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피임약을 먹어서 미루기에는 제 몸이 안 받고요. 그래서 제가 얘랑에게 이러저러하니 귀리를 다시 받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고 얘랑이 다시 시부모님께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예전에 땡땡이가 피임약도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몸이 힘들었대 까지 설명을 했나봐요. 대뜸 시어머님께서 난리를 치셨대요. 처녀가 무슨 피임약이냐고요. 얘랑이 제가 여행 중에 월경 미루려고 먹은 거였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 못하겠다 거짓말 아니냐 하셔서 미안한데 제가 직접 시부모님 뵙고 설명해주면 안 되겠냐고 얘랑이가 사정사정해서 오늘 칼퇴하자마자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문 열어주시는 시어머님 표정이 싸늘한 게 오해도 대단하게 하시는구나 싶어서 현관문 닫자마자 거실 바닥에 무릎 꿇고 예의 바르게 앉아서 설명을 다시 다 드렸어요. 물론 이미 얘랑이를 통해 다 들으신 제 옛날 배경이었겠지만요. 근데 시어머님이 도저히 못 믿으시겠대요. 본인께서는 고작 여행 때문에 처녀가 피임약을 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이래요. 어머님, 그게 물론 피임약으로 판매되지만 정확한 약의 효능 자체가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 거라서요. 라고 설명을 해도 절대 이해 못하겠다 하시네요. 옆에 시아버님도 계셔서 월경이 어쩌고 말하는 것도 민망하고 너무 부끄러웠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어머님이 대뜸 너가 여행 때문에 먹었다는 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피임약 한번 먹기 시작했으면 혼전에 여러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도 너무나 의심스럽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경험이 없진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네, 경험이 있긴 합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굳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처럼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그 와중에 시어머님이 덧붙이시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여자랑 결혼시키고 싶지는 않다. 님 아들이 저보다 그놈의 경험 있는 여자도 훨씬 많고 기간도 훨씬 긴데 도대체 뭔 소리 하시는 건지. 이건 뭐 제가 변명이랍시고 설명할 말도 안 떠올라서 멍하니 옆에 앉아있던 얘랑을 쳐다보는데 세상 순수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어머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린다고 해도 어머님 오해가 풀어질 것 같진 않으니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약국 가셔서 피임약을 문의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길일은 다시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따라 나온 얘랑에게 물었어요. 경험이 있니 없니 사람 앞에서 따지는 거 너무 이상했다. 그리고 어머님이 오빠를 그렇게 안 가르쳐서 나 같은 여자랑 결혼 못 시키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 라고 따져 물었더니 얘랑이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혼전 순결을 지키는 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고 계시는 줄 아는지 자체도 너무 이상해서 꼬치꼬치 캐물어 보니까 시어머님이 얘랑이가 연애할 때마다 절대로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또 그렇게 순결한 여자만 만나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항상 어머님께 자기 순결하다고 말씀드려 왔다는 겁니다.
월경주기로 시작된 오해가 혼전순결로 터져버리니 이게 무슨 논리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짜증이 나서 일단 집에 획 와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피임약이 월경주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써있는 약 설명서라도 시어머님께 보여드리라고 해야 할까요? 덮어놓고 파혼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지혜를 좀 주세요. 추가. 친정에 말하라는 댓글이 있으신데 이걸 설명하다 보면 혼전 경험까지 말이 나올 것 같고 엄마한테 그런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말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 순탄하게 결혼하긴 어렵게 됐다는 게 결혼 자체가 곤란하게 된 것 같다는 의미였는데 다들 왜 절 못 잡아먹어서 난리세요. 동네북이 된 기분이네요. 댓글 읽어 내려가면서 심장이 떨리네요. 지금 집안 시끄러운 거 진정 좀 되면 후기를 쓰던가 말던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가. 댓글들이 다들 절 뭐라고만 하시네요. 주말 낮에 양가 어른들이 전화통화 하시면서 일이 더 커졌습니다. 순탄하게 결혼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